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의 집값이 역대급으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평균 18.3%나 치솟았습니다. 오늘 토론토 부동산협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9월 광역 토론토 모든 주택의 평균 거래 가격은 114만여 달러입니다. 8월보다 더 올랐으며 올해 최고액인 지난 5월 111만 달러보다 2.5% 높은 가격입니다. 부족한 매물 속에 지난달에도 단독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평균 거래 가격이 껑충 뛰었습니다. 905 지역의 단독주택 가격은 31% 오른 146만여 달러이고 416 지역도 19.5% 상승한 178만여 달러에 달했습니다. 지난달엔 신규 매물이 34% 줄면서 거래량도 1년 전보다 18%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콘도는 거래가 늘고 평균 가격도 올랐습니다. 416 지역은 콘도 거래량이 16% 증가했고 가격은 8.5% 올라 74만 4,73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905 지역은 거래는 7.3% 늘고 평균 가격은 18% 뛰어올라 63만 4,111달러에 달했습니다. 협회는 지난 수개월간 최초 주택 구매자들이 이 시장에 다시 진입하면서 콘도 구매 경쟁이 치열해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협회는 당장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 구매자들은 여전히 많은데 반대로 선택할 수 있는 공급 물량은 심각한 수준만큼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인위적인 수요 억제 정책은 효과가 전무한 만큼 연방과 주정부, 지자체가 협력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연방 총선에서와 마찬가지로 내년 온주 선거에서도 주택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올 들어 지난달까지 신규 매물량은 13만 9,616채로 지난해보다 많고 누적 거래량도 코로나 영향을 받은 지난해 6만 8,681채보다 많은 9만 7,012채로 집계됐습니다. 오는 7일부터는 캐나다 등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도 국내에서 동일한 접종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한국에선 전자예방접종증명서인 스마트폰 앱 쿠브를 이용해 식당 등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장소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접종을 마친 사람은 입국 시 자가격리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적 모임 인원 제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해외 접종자의 접종 이력을 인정해주고 또 한 번 등록하면 재입국 시 격리 면제서를 다시 받지 않도록 개선했습니다. 인정되는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이외에 시노팜과 시노백신 6종이며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합니다. 교차 접종자도 해외 접종 완료자로 격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인정된다고 총영사관 측은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외국인은 입국 후 격리 면제서와 캐나다 예방접종 증명서류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해 두 가지 서류 모두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내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종 이력이 등록되고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확인서는 보건소에서 종이 증명서를 발급해 주거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 스마트폰 쿠브를 통해 전자증명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를 통해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겁니다. 이어 당국은 격리 면제서 없이 입국한 내국인도 조속한 시일 안에 접종 이력을 인정하도록 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위드 코로나와 연계 세부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10월에도 온타리오주는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는 가운데 토론토의 첫눈 오는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기상 예측 기관인 파머스 알머낙은 이번 달 중순 이후 기온이 떨어지면서 24일에서 31일 사이 광역 토론토와 온주 남부 지역에 첫눈이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엔 11월 1일, 2년 전엔 11월 7일 첫눈이 내린 바 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는 다음 달 20일에서 30일 사이 닥칠 것으로 기관은 예보했습니다.
앞서 웨더 네트워크도 예년보다 이른 겨울을 예상했지만 연방환경성은 아직 단정짓기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환경성은 다만 10월의 평균 기온이 9월만큼 따뜻해 올가을 단풍은 예년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알마낙에 따르면 올겨울 토론토는 예년보다 조금 더 춥고 특히 12월 중순과 1월 초순에서 중순, 3월 초순에는 예년보다 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다음 주부터 학교와 유아 유치원에 신속 진단 키트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단 신규 확진자 추세와 아웃브레이크, 주변 지역의 유행을 기준으로 지역 보건당국이 고위험 지역이라 판단하는 곳에 제공해 줍니다. 무증상 학생들이 대상으로 의무는 아니며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건 책임자는 모든 학생이 신속 키트를 이용하다 보면 거짓 양성이 더 많이 나와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미국과 영국 데이터를 보면 고위험 지역에 대한 표적 접근이 등교 수업을 이어가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온주는 등교 수업 후 학교 관련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현재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이거나 입원 중인 실확진자 4,700여 명 중 3분의 1이 학교 관련 감염자들입니다. 또 토론토 3개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고 810여 개 학교에서 적어도 1명 이상이 감염됐으며 5개 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처럼 학교 확산이 증가하는데도 정부가 신속 진단 키트를 도입하지 않자 일부 학부모들은 정부를 비난하며 자체적으로 신속 진단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체 교직원의 80%만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드러나 학교 안전을 책임질 만큼 충분치 않다는 실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온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로 낮아졌고 3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어제 낮 2시 온타리오주 미시사가의 리치웨이 드라이브에 있는 상가에서 승용차 한 대가 주차된 트랙터 트레일러로 질주해 깔리며 여성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지역 경찰은 운전자가 갑자기 건강상의 문제로 의식을 잃으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 오늘 새벽 2시쯤인 427 고속도로 인근 402 고속도로 서부 방면 도로에서 SUV와 트랙터 트레일러가 부딪혀 20대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온주경찰은 402 고속도로와 427 고속도로 진입로 주변을 막고 현장을 정리하는 한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버나비에선 지난달 12일 맥퍼슨 애비뉴와 베어스포드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저속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23세 남성이 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으며 경찰이 운전자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필 지역 경찰이 정신건강이 우려되는 상태로 총기류를 들고 사라진 30대 남성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3세인 루벤스 뮤키아 씨는 지난 일요일 아침 9시 40분 미시사가 웨스트 민스터 플레이스와 레스번 로드 이스트에 있는 자택에서 권총 한정 등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뮤키아가 대중교통이용에 이동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남성을 발견하는 즉시 911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뮤키아는 키 176cm의 보통 체격이며 짧은 갈색 머리를 했습니다. 토론토 경찰은 지난 1일 뉴스욕 블루버드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16세 이든 맥시머스 리벌진 군이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리벌진 군에 대해 알고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리벌진 군은 키 183cm에 몸무게 72kg으로 마른 체형이며 짧은 갈색 머리에 갈색 눈, 면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프로포즈를 하려던 경비행기가 퀘벡주 몬트리올 인근 섬 공원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비행기 승객 1명이 숨지고 조종사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기는 지난 2일 오후 6시쯤 나랑 결혼해달라는 현수막을 달고 비행하다 이륙한 지 15분 만에 DF공원 근처에 추락했습니다.
경비행기가 저고도로 날 때 엔진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 조사관은 비행 경험이 많은 조종사의 노련한 운항 덕에 추가 피해는 없었다며 조종사가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숨진 승객이 천과 관련이 있는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브리티시 콜룸비아주에선 파웰 리버 인근에서 헬기가 추락해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 정치 지도자와 오피니언 리더들이 지난 25년간 조세 회피처에 거액을 숨겨놓고 탈세와 불법을 일삼았다는 내용을 담은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판도라 페이퍼스로 이름 붙여진 이 문건은 토론토 스타와 CBC를 포함해 117개국 159개 미디어에서 600여 명의 언론인이 참여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전 세계 14개 기업에서 입수한 1,200만 개 파일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캐나다에선 전직 포뮬러1 챔피언과 피겨스케이팅 선수 등 시민권자와 거주자 500여 명이 이 문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 이 문건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전현직 정치인은 330여 명이고 전현직 국가수반만 35명으로 특히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6년 유사 내용인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가 공개돼 당시 이름이 오른 이들 일부가 사임과 수사에 직면했지만 캐나다에선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고 연방국세청이 40명에게 2,900만 달러의 세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회수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